대출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4, 5개월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 법인 파산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법인 파산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는 걸 폐지라고 해요. 개인회생의 폐지 이런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파산도 폐지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폐지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도 있는데, 아유, 폐지가 돼야지 면책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그래서 법인 파산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제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 변호사님, 얼마나 걸려요? 그거 하나. 변호사님, 제 월급 못 받아간 거 받아가도 돼요? 네, 이런 거. 가수금에 대한 변제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 항상 민감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고, 이 절차대로 안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얼마나 걸려요? 요거 저희가 그 회사 최근 10개 해보니까 딱 이번 달에 10개가 이제 됐더라고요. 이 종결이 돼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8월 21일 날 폐지된 사건입니다. 폐지 뭐라 그랬어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폐지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별도의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게, 그게 폐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회사는 많은 기능성 화분들을 만드는 분이었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재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서울해상법원 신청이에요. 25년 1월 15일 날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는 언제 났냐면 2월 17일 날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파산 선고까지 얼마나 걸려요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한 달 정도 말씀드려요. 빠르면 3주 만에 난 것도 있었어요. 이분은 8월 21일 날 폐지됐습니다.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고 나고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을 보면 7개월 정도. 이 회사는 딱히 재고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6, 7개월 만에 끝났죠. 그 다음 회사는 맛집 플랫폼 이런 거 하는 분이었는데 결국에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다. 1월 16일 날 신청을 해서 2월 10일 날 선고가 났어요. 선고가 났고 8월 2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 7개월 정도 걸렸네요. 세 번째 회사 보셨어요. 대전지방법원이고요. 이 회사가 군뱅이 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군뱅이 환이 아니었어요. 무슨 귀뚜라미 뭐 이런 거였어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 환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좀 망했다. 망해가지고 9월 13일 날 신청을 했는데 8월 22일 날 종결이 된 거예요. 1년 약간 안 걸렸죠. 11개월 정도 걸렸고 선고는 9월 13일 날 했는데 10월 22일 날 선고가 됐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이 회사는 종결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제조회사잖아요. 재고도 좀 있었고요. 이걸 만드는 기계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장치들을 환가를 하니까, 그죠? 돈이 한 몇천만 원 나올 거잖아요. 이 제조 설비를 환가를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세금이나 임금퇴직금을 밀릴 정도로 회사를 엉망으로 하신 대표님은 아니어서 배당할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배당 다 끝나고 종결이 됐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서울해상법원 사건이고 1월 10일 날 신청을 해서 2월 6일 날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종결됐으니까 이것도 한 7개월 정도 걸렸네요. 이 회사는 콜센터 이 관리한 회사였고, 요 대표님이 되게 스타트업 이런 거 이제 막 키워가지고 막 인수합병하고 엑시트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투자가 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여튼 수백 건의 회사를 정리를 해봤잖아요. 직원 많은 회사 되게 어렵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막 되게 이직도 작고 해가지고 대표님이 되게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직원이 많으니까 뭐 임금퇴직금도 엄청나게 많고 이거를 뭐 회사가 다 갚아줄 수 없는 노릇이고 해서 조금 복잡한 회사였는데 대표님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광주지방법원이고 24년도 6월 21일 날 신청을 해서 5개월 만에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광주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엄청 늦고 깐깐하고, 조금 이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 꼼꼼하게 보고 사행성 채무를 막 까뒤집고 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면 좋겠다, 숨기고 싶다 이런 입장이죠. 당연히. 왜? 변호사는 채무자를 위해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니까. 근데 인지상정이라고 빚을 안 갚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광주 같은 경우는 선고가 4개월 걸렸어요. 지금까지 뭐 서울 사건도 나왔고 대전 사건도 나왔지만 선고하는데 한두 달이면 다 됐거든요. 근데 광주는 선고까지만 4개월이었고 어쨌든 요 회사는 어린이 아동용품이랑 그다음 마스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종결이 됐거든요. 폐지는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낸 거. 종결은 좀 남는 돈이 있어가지고 채권자한테 부족하지만 좀 나눠주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끝난 거. 이 회사도 종결이 됐다. 광주 얼마 걸렸느냐 보면은 6월 21일 날 신청해서 8월 27일 날 끝났으니까 1년 2개월 걸렸네요. 14개월 정도? 조금 늦은 편이긴 해요. 그 다음 서울 사건이고 12월 5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선고가 났네요. 그 다음에 8월 27일 폐지가 됐으니까 한 8개월, 9개월 걸렸네요. 그죠? 이 회사는 제조업인 회사였어요. 그 오래 근속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또 사전에 먼저 나가신 분들 임금퇴직금 정산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처분을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간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는 게 없어가지고 폐지가 됐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조금 재고도 있고 설비도 있고 그 인력도 좀 많이 좀 써야 되고 해가지고 제조업 사건들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럼 제일 간단하게 끝나는 게 뭐냐? 저 소프트웨어 개발업,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은 매출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빠르면은 뭐 4, 5개월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 다음 회사, 이 회사는 커피 만드는 회사였고요. 이 대표님 기억나네요. 이 대표님이 중국에 막 계셔가지고 좀 골치 아팠어요. 근데 금방 끝났네요. 3월 28일 날 신청해서 4월 14일 날 선고 났고 그 다음 8월 27일 날 폐지됐으니까 5개월 정도 딱 걸렸네요. 이분도 갖고 계셨던 게 그 커피 머신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 유튜브 막 찍고 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사업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됐다. 이 서울회생법원에 25년 4월 달에 신청해서 25년 5월 달에 선고 나고 9월 달에 종결됐다. 5개월 만에 종결됐네요. 이 회사는 배당도 빨리 했네. 이 회사는 무역하는 회사였거든요. 주방용품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팔고 이런 회사였는데 금방 끝났네요. 특이하네. 이렇게 좀 재고자산이 많아도 금방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왜 금방 끝났냐면 환가를 본인들이 직접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땡처리 업자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런 것들을 빨리 떠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파산관제한테 최대한 협조를 한 거지.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 그 다음 거는 24년도 1월에 신청해서 25년도 9월 18일에 종결됐으니까 1년 7개월 걸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걸릴만 해요. 사건도 크고 재고도 좀 있었고 어디였냐면은 그 노량진에서 냉동수산물 유통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사건이에요. 23년도 10월에 신청해서 25년도 9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선고는 한 달 만에 났어요. 이 사건은 대표자가 가지급금이 한 7, 8억.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려요. 어떤 대표자가 와가지고 깜빡만 안 가게 해달라고. 대표님 가지급금이 8억이나 있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자기가 회사를 위해 다 썼다, 소명할 수 있다. 근데 소명 자료가 많이 부족하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별 문제 없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되게 잘 끝난 사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셨죠? 여러분들이 맨날 하시는 그 두 번째 질문, 법인 파산 얼마나 걸려요? 서울, 수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방 많이 달라요. 서울은 정말 빠르고요, 인천도 꽤나 빠르고, 근데 광주 좀 느린 거 보셨죠? 대전도 뭐 선고까지는 빨리 갔는데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어가지고 좀 늦었다. 뭐 그 정도고, 서울은 선고까지 한 달, 끝나는데 6, 7개월. 지방도 선고까지는 보통 한두 달, 그죠? 그 다음에 끝나는 데까지 한 1년. 법인 파산은 보시면은 그냥 1년 안에 끝난다고 그냥 러프하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기계가 많다거나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엄청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